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시 13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시 13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일단 계속 조정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했던 가격권에서는 지금 지수권에서는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밀렸다가 조금 이렇게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서 꺾일 수도 있고 하락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매수 부분으로 그냥 진행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의 종목이 반등을 할 때는 반등하는 거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돌아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팅창에 흐름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쳐주시고, 흐름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얘가 횡보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횡보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하락 직사각형 되면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돌파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종목을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고 난 다음에 재수가 없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하면서 각도가 좀 완만해지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종목을 반등을 할 때는 반등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돌아서는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될 때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가 보여야지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렇게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추세선 극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내일 저녁에 이제 우리 매수의 기술 개강을 합니다. 개강 안에 강의 내용 안에 선 긋는 것부터 추세 잡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수강 신청 한번 해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회원분들은 이미 많은 성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원금을 회복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추세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추세가 안 보일 때는 우리 파워 트레이딩에 따라서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선을 이렇게 꺼 보니까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딱 추세선에 부딪혀서 지금 다시금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분에서 지수가 오늘은 좀 이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종가까지 지수가 2504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염두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 보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제가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라는 얘기를 일단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추세가 이렇게 좀 무너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일단 해 드렸고요.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추세가 항상 무너지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어디 정도까지 반등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라든지 하는 우리 파워 트레이딩 상으로 또 잡아낼 수가 있죠. 잡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자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좀 딱 보니까 지지 라인이 이렇게 꺼졌죠. 요거 끊는 것도 이번에 배웁니다. 어찌되었든 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강하는 강의에서 전부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번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기서 일단 반등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는 것 같아요.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흐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완만하게 원래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죠. 지금 보니까 못 넘어서고 있죠. 여전히 그 자리 근처 가니까 저항을 잡고 밑으로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은 기술적 반등이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파워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최소한 865포인트 정도는 돌파가 돼줘야, 865포인트 정도는 돌파가 돼줘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좀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대 시장 모두 오늘은 반등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바닥을 잡았다.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빠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대시장 모두 일단은 조금 아직은 애매합니다. 단지 어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KMW라든지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일단 통신 장비 KMW 오늘 25%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라도 우리 그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뭐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 유튜브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죠. 어제 해드렸으니까 내 채널 보기 여기 들어가서 어제는 라이브로 보통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어제 라이브로 진행을 일단 했고, 라이브 부분에서 언급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라이브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파워 트레이딩 여기 있죠. 어제 방송입니다. 20시간 전. 20시간 전에만이라도 아마 보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요때죠.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거 어제 했던 건데요. 이 20시간 전에 일단 올려드렸던 내용이고, 이노와이어리스 옆에 K라고 적어놨죠. KMW 이렇게 있으니까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로봇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합니다. 이번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로봇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성 로봇이 될지 서비스 로봇이 될지, 서비스 로봇 안에서도 일단 돌봄 로봇이 될지, 아니면은 푸드 관련된 로봇이 될지, 아니면 경비 로봇이 될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공장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장 지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동 로봇이 될지,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조금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스타도 일단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로봇 관련된 종목이 아직까지 추세를 넘은 건 아니에요. 지금 윗꼬리 달고 조정받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저항선 근처에서 윗꼬리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기억은 일단 해 두시는데,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죠. 오늘 에브리봇이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오전에 얘기를 했는 것대로 기술적 지금 보면 반등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수가 올라가다가 종목이 올라가다가 저항선 돌파하는 부분에 약간 좀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 좀 보이고는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미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일단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안에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죠. 물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재 이 부분 일단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끌고 갈 수는 없죠.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타이밍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되면서 올랐잖아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요 정도 이탈가로 잡으시고 보세요. 54,700원이 안 깨지면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54,700원이 깨지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 관련된 종목은 아직은 시작한 건 아니니까 흐름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시장은 지금 상방이 아니에요. 하방입니다. 원래는 이제 시장이 하방일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가
그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봇에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SB비테크인데요. SB비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추세가 넘지 않았어요. 추세가 넘지 않았으니까 추세 넘으면 이쪽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흐름이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놈의 흐름이 뭔지 그쵸? 흐름이 잡혀야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미사이언스 얘기를 했고요. 효성 TNC 아니고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단지 요렇게 요거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요번에는 우리가 종목 매수의 기술을 배우는데 예전에 종목 매도의 기술, 매도의 고수, 풀업 안 배울 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 안에서 종목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 파워 트레이딩으로 봤을 땐 그렇다. 지금 보면 그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안에서 오늘 LNF가 9%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는 이번에 목표가 낮추는 증권사 의견들도 일단 있었죠. 역대급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약세에 기인해서 그렇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LNF의 실적이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중이다라고 BNK 투자증권에서 의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는 빅베스, 그렇죠?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빅베스가 목욕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목표주가 23만원 정도 지금 그래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시장 움직임하고 이게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일단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뉴스를 보지 마시고 뉴스를 보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일단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니까. 어떨 때는 뭐라 그럴까요? 어떨 때는 뭐 이거 사주면 좋아하다가 이런 거잖아요. 카레를 해주니까 카레가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카레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카레 해주고 그 다음날도 카레 해주고 카레를 한 달 동안 해주면 뭐라 그러나요? 아, 나 카레 별로 안 좋아한대 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좋아한다 그래서 힘들게 카레를 했더니 뭐 이런 그렇죠? 야, 항상 이게 호재가 계속해서 호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계속해서 악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악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보죠. 파로스 아이바. 요거는 모양이 조금 되려 그러는 것 같긴 하죠. 지금 큰 틀로 보면 요런 걸 이제 요번에 교육 시간에 배우는 건데 여기 이렇게 저점 잡았죠. 크게 보면 저점을 약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점 조금 높이고 있고 이전에 박스권 안에서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조금 의미가 있죠. 파로스 아이바라는 종목은 요까지는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봅시다. 예, 중이님 후기. 예, 골프 여정님 어서 오시고. 아이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보니까 요 AI 관련된 종목이네. 신약 AI 플랫폼, AI 신약 관련된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 7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파로스의 주요 물질이 PHI-101이라는 물질인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글로벌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1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2상이 이제 하반기, 빠르면 2024년도 말, 그리고 늦으면 2025년도 상반기 중이 될 거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일상이면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일단 사용 승인을 벌써 받았고 미국에서는 희귀 질환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통과가 되면은 조건부 품목 허가 승인도 좀 가능한 그러한 회사긴 합니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오늘 조금 주춤하고는 있죠. 주춤하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추세로 봤을 때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점은 여기가 저점은 아니고요. 가격이 14,500원 저점이 아니고 일봉상 저점은 13,400원입니다. 13,400원이니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였고요. 그 다음에 KMW 유니테크노도 오늘 좀 반등 중. 유니테크노도 바닥에서는 지금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데, 회사가 들어온 지 조금 됐네요. 조금 됐는데, 원래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돌고 있죠? 요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내용이 있는가 보도록 하죠. 유니테크노입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회사고요. 자동차용 배터리 셀 케이스, 모터하고 엔진 부품 등을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친환경차 시장 성장을 통해서 일단은 매출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배터리 셀 케이스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ESS 제품 쪽으로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8.7% 정도 일단은 되고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러고 있죠. 근데 이 추세 지금 돌려냈어요. 지금 이제 막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게 흐름을 잡으면 한 10,000원 선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0원 선까지 가능할 거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클라우드 그 다음이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우리 했다가 뺐나요? 지금 아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흐름 보이시죠? 하단에서 상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크라우드웍스가 2017년도에 거대 언어 모델, 여기 LLM이죠. 그쵸? LLM. 발음이 어려워요. 오픈 AI의 GPT 스토어 출시에 따른 최대 수혜가 전망이 되는 그런 회사고요. GPT 스토어라고 하는 게 오픈 AI의 챗 GPT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이라든지 개인 유저가 맞춤형 GPT 이 부분을 사고 팔고 있는 AI판 앱 스토어입니다. 괜찮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지. 그렇죠? 예, 금강민님 감사합니다. 그쵸? 앱에 있을까요? 앱에? 이런 거 보면 또 해보고 싶은 욕구가, 그쵸?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지금 궁금해. 지금 궁금해. 걸챗, 스냅챗, 그 다음에 AI 챗봇 있고요. Ask me anything, 그쵸? 얼스토어 이런 거 있고요. 딴 건 없는데, 없는 걸로. 하하하.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차피 AI 소프트웨어 자체가 계속의 성장세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은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관심 가져 두시고, 요거는 이제 오늘 종가 저녁 종가 깨지면은 데일리나인님은 한번
팔 타이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이번에 밀릴 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이런 종목들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크라우드웍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탑스는 드디어 오늘 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인탑스 상한가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얘기들이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죠, 인탑스 상한가 같다 감사합니다가 나왔는데,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원래 인탑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뭐 휴대폰 부품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있죠. 그렇죠? 있는데 로봇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고요. 로봇 관련 이제는 그쪽으로 좀 변신을 하고 있죠. 오늘 로봇 관련된 회사들 좀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보면 요 인탑스 예전에 우리 공략을 했었는데, 우리 행복 만들기님 감사 일단은 드리고, 내일을 위한 님도 일단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일단은 잘 버티셔서 상한가 일단 좀 잡아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 드리도록 하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오늘 저녁이 아니고 내일 저녁 교육방송이 있으니까 교육 많이 신청하셔서 종목 잡는 방법, 그리고 줄 끊는 방법들, 강준욱 대표는 어떻게 줄을 까요? 줄 끊는 건 안 가르쳐 주시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을 못 끄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그죠? 줄을 못 끄면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그런 거는 교육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탑스 부분도, 인탑스도 이전에 뭐 말씀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요거는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트레가입니다. 예전에도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주항공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특히 이번에 우주항공청 만들어졌죠. 우주항공청도 일단 만들어지고 뭐 했었는데,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죠. 보도록 하죠. 세트레가이, 아이잖아요. 아이, 눈으로 보는 눈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건데, 통신 장비하고 세트레가이는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도 있어요. 연결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봐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트레가이 홈페이지를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가 딱 눈에 띄죠. 뭐 하는 회사인지가 눈에 딱 띄는데,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인공위성 시스템 만드는 이러한 회사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성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린 것 같아요.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 정책 나오는 것들 중에서 많은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정책들 보게 되면 로봇 관련된 정책이 있어요. 로봇 관련된 정책이 일단 있고, 통신망 관련된 부분의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망 관련된 부분, 네,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일단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스타링크 얘기가 한번 나오면서 요 얘기가 우리나라에 조금 강하게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스타링크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내용을 일단 보면은 이거는 예전에 요때 정도에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야구 심판 뭐 열리는 거 말고, K바이오 일단 얘기 말고, 지금 LNG 한수원 여기 일단 있고, 한국발 스타링크 요거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쵸? 지금 보면은 예타가 통과됐는지 통과됐죠.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이런 걸 갖다가 내세웠죠. 그렇죠? 내세웠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 보고 있는 거는 2030년에 위성통신 시장 규모가 216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조 원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통신시장이 2030년도에 2조 6,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전체가 위성통신시장이 통신시장이 한 10%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통신 부분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달리고 있죠. 많은 부분이 지금 달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성통신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일단은 가고 있죠. 그래서 위성통신 부분에 보면은 지금 스페이스X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성통신을 지금 벌써 4,000개 이상 띄웠습니다. 위성이 스페이스X의 위성이 지금 우주에 4,000개 이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고, 원랩 같은 경우 이건 영국 회사죠. 634개나 벌써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개수가 미미하죠. 개수가 계속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단 후발입니다. 후발이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후발이지만 이 시장 자체를 아예 놓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특히나 더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요즘 뭐 약간 분위기가 조금 묘하죠. 북한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진짜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2월에 지난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 다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막 밀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지상통신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우크라이나가 각기 공파를 막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여기 스타링크인데 이름은 잘 지었어. 멋져.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군한테 제공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궤도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통신 시설부터 먼저 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군을 중심으로 저궤도 위성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분에서 스타링크처럼 비행기가 아니고 로켓이 이렇게 떴다가 제자리를 깔아면 이런 거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6G를 하려고 그러는데, 6G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상통신 플러스 뭔가요? 위성통신입니다.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KMW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리드라든지 이노와이리스라든지 하는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성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 머니님 고맙습니다. 위성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위성을 쏘는 쪽은 사실은 긴가민가해요. 위성 쏘는 쪽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일단 담당을 해서 쏠 가능성이 일단 높죠. 근데 위성 쏘는 거는 쏘긴 쏩니다만은 스타링크처럼 돼줘야, 그러니까 이게 쫙 이렇게 떠다니까 그 영상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에 그것도 있지 않나요? 한국 뭐라고 쳐야 되냐? 위성 이착륙 1단계 위성 착륙 1단계 위성이 착륙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거죠. 예전에 보면 요건데 요거예요.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 땅에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요게 돼야지만 단가의 5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가의 5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버리는 게, 원래는 이거 바다에 버리거든요. 바다에 버리는데 이게 바다에 안 버리고 이렇게 착륙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줘야 또 써먹지. 그렇죠? 또 써먹을 수 있어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위성 영상을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세트레가이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일단 해드립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차트를 볼 때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면 길게 봐야 되죠. 종목의 등락 자체는 굉장히 심한 걸로 보이긴 한데
지금 흐름 자체를 보면 흐름이 깨지거나 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추세선 끊는 거 이번에 잘 배워보세요. 잘 배우세요. 이렇게 꺼야 돼. 이렇게 끄면 안 돼. 이렇게 끄면 안 돼, 이거. 대표님 왜 이렇게 끄면 안 되나? 이렇게 끄면 안 돼요. 돈 날아갑니다. 선 하나 잘못 끄면은 돈이 날아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보는 세트레가이는 어떻게 보냐 하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박스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일단 돌파를 있고 이렇게 박스 정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쵸?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이때에 돌파를 일단 하긴 했어요. 그쵸? 이때 돌파하면서 타이밍이 일단 한번 떴죠. 타이밍이 한번 떴는데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고, 지금 한 번 더 기염을 토해 나가고 있는 쿨한 부분이라서 지금의 이탈가는 이탈가 올려야 되겠죠. 그쵸? 지금 이탈가는 여기 정도로 보입니다. 33,750원 정도 이탈가로 보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나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통신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강세 보이는 게 KMW하고 같이 강세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셔도 일단 나쁠 것 같진 않네요. T로보틱스도 오늘은 움직입니다. T로보틱스하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이에요. 계속 관심을 가져 두시는데 T로보틱스는 움직임이 조금 묘하긴 하죠. 주가가 여기서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서 그렇죠. 좀 묘하긴 합니다. 추세를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요거예요. 추세선 잘 꺼야 돼. 잘 꺼야 돼. 왜 이렇게 껐나요? 궁금하시면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나 이것도 일단은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데, 로봇은 계속 준비는 해 두세요.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보초병 정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준비는 계속 해 두시고요. KMW도, KMW 지금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렇죠? KMW 지금 되게 많이 오른, 아니야. KMW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시작도 안 했어. KMW 시작도 안 했어요. KMW는 지금 시작도, 요번에 지금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멈추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멈춰서 한 번만 더 슈팅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요거는 의미는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식을 배우다 보면 대부분이 박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번에 박스죠, 그쵸?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고, 지금은 일단 버려놓은 상태인데, 요거는 원래 박스권 흐름대로 하면 21,500원까지는 한번 노려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 두시고요. 신데커바이어부터 시작해서 일부 종목분들, 지금 이제 만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만원 밑으로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기가, 그쵸? 만원 밑으로는 하루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갑자기 종목이 훅 올라가 있다고, 아, 기분 좋아라 근데 못 팔았는데 확 밀려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권하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 그린케미칼 볼까요? 아까 오전에 그린케미칼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희숙님, 네, 감사합니다. 그린케미칼이 있었는데, 그린케미칼 할 때 뭐라 그랬나요? 주가 여기가 저항이라고 그랬죠? 기억난다, 1번? 오전에 얘기할 때 여기가 저항이라고 했죠.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이 꺾이는 부분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이거 돌파하면 한번 슈팅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슈팅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얘기를 했던 게 10분봉 봤나요? 10분봉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래 터졌던 가격권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터진 가격에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래 터진 가격에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기억난다 1번. 거래 터진 가격에 저점이 깨지면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라갈 때 이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이 깨졌죠. 맞나요? 깨진 건 무너지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다 1번. 단순히 종목을 사고 난 다음에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매수법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매수법하고 매도법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시간 배운다고요? 10시간을 배우고, 종목을 홀딩하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10시간을 배우죠. 야, 3시간 배우면 안 되나요? 제가 주식이 지금 몇 년이냐 하면 한국경제TV에 출연이 2002년 6월이니까 그래서 22년 차죠. 23년 차인가요, 제가? 그 이전에 했던 주식 부분까지 다 더하면은 20한 6, 7년 정도가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은 저 인간은 몇 살일까? 이렇게 되겠죠. 예, 리딩시 그거는 미리 알려드리는 게 기본이겠죠. 307. 갑자기 고민이 되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싶지 왜? 그러면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 참, 정말.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 그러면, 3시간 안 되겠죠? 3시간 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실력자지만, 배우는 사람도 실력자죠. 그쵸? 맞나요? 그렇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그쵸. 저는 나이가 21살인데 주식 경력은 26년이, 27년이구나. 원래 지났으니까, 작년. 27년 정도 되죠, 지금.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수매도 교육만 20시간을 하는 거예요. 20시간 하는 거고, 특강도 한 번씩 나가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고, 다 가르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돌아오는 또 기회죠. 3개월 만에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주식대학 종목 매수의 기술반. 기술반이라 그러니까 왠지 공부 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느낌. 제가 와우에다가 실전반이라고 하지 말고 매수의 기술 이렇게 해달라고, 매수의 기술이라고 해달라고. 참 진짜 와우에다가 내가 매수의 기술, 매도의 고수 뭐 이러면서 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매수의 기술 이럴 땐 괜찮았는데, 중이님 고맙습니다. 매수의 기술 이럴 땐 좋았는데, 매수의 기술반 이러니까 뭐 좀 느낌이 괜찮은가? 골프 여정님 공고 상고 옛날 사람 들키고 있죠. 예, 괜찮습니다. 예. 매수의 기술반 좀 느낌이, 매수의 기술 까지만 하면 안 되나? 매수에 꼭 반을 넣었어야 됐나? 반을 이렇게 X 이러면서 자, 어쨌든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10시간이죠. 총 강의 시간은 10시간이고요 10시간 정도 강의를 받으시는 거고, 수강료는 시간당 3만원인가요? 이게 무슨 학원 인강도 아니고, 그쵸? 시간당 3만원 정도 됩니다. 재수강 하면 15만원이니까 재수강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재수강은 무조건 하시고, 재수강은 시간당 15,000원이다. 그쵸? 뭔지 몰라. 여기다가 요걸 끝나는 게 아니고 특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전이 5일 정도, 일주일 정도죠. 5일 주식 리딩 문자 메시지 요거 같이 할 수 있는 리딩방 5일 추가로 드립니다. 공짜로 5일 추가로 드리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셔서 내일부터 강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완전 초보라서 여러 대표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잘하신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많이 저는 퍼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돈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요거는 일단은 체크하시고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면 치죠. 화이팅입니다 하면 화이팅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데, 저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죠? 힘내시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언급해 드렸습니다.